다큐멘터리 스테이크 레볼루션에서 세계 최고로 꼽힌 소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스페인의 완전 시골 동네에 있는 엘 카프리초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약 300km 떨어져 자동차로 3시간 거리라 쉽게 가긴 힘듭니다만 이 집 스테이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에 이 집 주인장 호세 고르돈 씨와 함께 서울대에서 강연도 한 적도 있고 우리 농장에 견학도 온 적 있는 인연이 있어서요. 아예 하루 날 잡고 다녀왔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들이 사는 집처럼 생긴 게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굴뚝까지 있어서 정말로 사람이 사는 이 동네 전통 양식 가옥인 줄 알았던 이곳은 모두 엘 카프리초의 와인셀러로 활용되는 동굴입니다. 이는 이 집의 첫 시작, 그 뿌리가 와인 양조이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현 주인 호세 고르돈의 할아버지인 일대 주인은 동굴을 팠습니다. 2명이 6달을 파면 한 칸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동굴은 오직 와인 양조와 보관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해사 후 2대 주인 페드로 고르돈은 와인 양조와 함께 와인샵을 운영했고요. 3대째 현 주인에 와서 1992년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2005년에서야 현재의 사업 형태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동굴의 구조는 중간에 통로가 있고 양옆에 방 형태로 조그만 공간들을 조금씩 더 팠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둥근 형태로 동공을 파고요. 그 동공 위에는 굴뚝처럼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언덕에 이렇게 동굴을 파면 땅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됩니다. 와인을 저장하기에 딱 알맞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이는 딱 하모니나 살라미 같은 건조햄을 만들기 좋은 환경과 일치합니다. 엘 카프리초는 소도 워낙 많이 키우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사업 확장이 되었겠죠. 스페인이야 뭐 하몬으로 워낙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하몬 만드는 방식 그대로 소고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고기로 만든 건조햄을 스페인에서는 세시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굴에서 대규모로 세시나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이드 투어에서 보여주는 동굴은 제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건조햄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지역 기후 덕입니다. 이곳 레온은 여름에야 뭐 물론 27도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더운 날씨이긴 합니다만 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기가 얼지 않습니다. 핵심 요소인 습도는 연중 내내 건조한 기후입니다. 습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고기에 문제를 만들 요인이 없죠. 이런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환풍만 되는 동굴을 가지고 기계장치 없이 건조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죠. 다이나믹합니다. 특히 여름 습도는 후덥지근한 걸 넘어 구질구질하고 끔찍하게 습도가 높습니다. 바로 이 여름 때문에 아무리 동굴을 파도 자연적인 건조햄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겨울엔 얼고 여름엔 썩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을 판다고 하더라도 온습도 조절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달아야 하죠. 이 동굴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온습도 조절기를 달고서라도 갖고 싶네요. 엘 카프리초 직영농장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가이드 투어로 방문한 농장 외에 한 군데가 더 있다는데요. 두 농장을 합치면 약 140헥타르나 됩니다. 이 넓은 면적에 소는 생각보다 많이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용 밀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창고, 울타리, 기타 중간에 포도밭도 있고 굉장히 여유있게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 소 헛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정말로 헛간을 짓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견딘다고 하네요. 이는 이 지역 연중 기온이 그리 낮지 않아서 가능했을 겁니다. 연중 최저 기온이래봤자 밤에 0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겨울에 극심한 추위와 여름에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어 산다던가 운동과 날씨에 대한 맹렬한 저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다 여기가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헛간이 있어서 비바람이라도 막아줘야죠. 안 그러면 얼어 죽을 겁니다. 전통적인 이베리아 반도의 다양한 소 품종을 보존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의 품종까지 상당히 다양한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들은 또 지속된 가이드 투어로 사람에게 워낙 익숙해서 차가 옆으로 지나가도 전혀 도망가거나 긴장하는 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요. 방문객이 먹이도 주고 쓰다듬기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농장에서도 사람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입구 쪽 축사에 있는 소들이 사람이 와도 전혀 긴장 없이 그러려니 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소들이 사람을 얼마나 자주 접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번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소들은 전부 거세 숫소로 외부에서 송아지를 사와서 육성만 합니다. 이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고기용으로 키우는데 번식까지 한다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농장도 최근까지 번식과 육성을 함께 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워낙 힘들어하셔서 이제 번식은 식소만 일부 하고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집중도를 보면 이게 맞아요. 주방은 땅 위에 있는데 손님이 먹는 식사 공간은 동굴입니다. 전화는 당연히 안 터지고요. 와이파이조차 없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쉬어가도 좋은 그런 곳이죠. 이런저런 메뉴들 많은데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호미지 메뉴라고 써있는 코스를 주문하면 됩니다. 식당 측에서도 이 메뉴를 먹으면 엘 카프리초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고도 설명하는데요. 단품으로 스테이크만 먹는 손님도 간혹 있는데 그건 동네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다 코스 먹더라고요. 코스 시작 전에 어떤 고기를 구울지 토마호크 실물을 보여줍니다. 굽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고 그때부터 굽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Slow Roast Silver Side Served with Pickles. 설깃에 지방을 남겨놓게 정선을 합니다. 표면엔 소금과 후추만 시즈닝해서 130도 오븐 로스팅으로 심부 온도를 39에서 40도 될 때까지 익힙니다. 그 후 꺼내서 심부 온도가 50도가 될 때까지 레스팅하여 완성합니다. 심부 온도 50도까지만 익히면 정말 최소한의 단백질 변성입니다. 고기 먹은 후 피클을 따로 먹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강렬한 육향의 여운을 충분히 즐긴 후 피클로 입가심을 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긴 부위를 천천히 익혀 50도까지만 익혀 최소한의 단백질 변성만 준 데다 아주 얇게 썰어서 굉장히 연합니다. 비선호 부위인 설깃을 이렇게까지 멋지게 활용하는가 싶네요. 이 메뉴는 국내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두 번째, Rump Steak Tartare with Homemade Brioche. 캐비어가 듬뿍 올려진 육회입니다. 한국의 육회와는 그 문법이 많이 다릅니다. 육회가 한식과 양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한식은 길게 채 썰어 먹고 양식은 아주 잘게 잘라서 떠먹는다는 거죠. 육회만 따로 먹어보면 간을 좀 강하게 하고 후추향도 엄청 많이 납니다. 살짝 매콤한 맛도 나는데 접시에 붉은 기가 감도는 오일의 흔적이 남는 걸로 봐서 고추기름 비슷한 걸 쓴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오일리 해가지고 어찌 보면 느끼한 감도 있는데요. 강한 간과 후추향이 이를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곁들여 먹는 빵으로 브리오슈가 나오는데요. 이 브리오슈를 만들 때 원래 계란을 많이 쓰거든요. 한식 육회에서도 계란 노른자와 흔히들 많이 먹는 것을 떠올렸을 때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저와 아내는 한식 육회가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Oxorwin Tiradito, aged for 6 months, Rella tuna and a selection of vegetables. 6개월 자란 어린 소의 안심입니다. 티라디토라는 건 처음 보는지라 검색해보니 페루에서 일본 이민자들에게 영향받은 양념한 생선 사시미 비슷한 요리더라고요. 그걸 소고기로 구현한 듯 해보였습니다. 가운데 노란색으로 양념된 참치를 잘게 다이스 쳐서 나왔는데요. 이걸 돌돌 말아 한 입에 먹는 거였습니다. 먹다 보면 참치 맛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고 식감 정도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안심의 향이 훨씬 강해서 다 묻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풍미가 그래도 썩 좋았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6개월만 키운 데다가 육향으로 따지면 풍미가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가 안심인데요. 뭐 그리 향이 강한가 좀 의아했는데요. 아마도 강한 소금과 후추향 때문인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서비스 메뉴입니다. 생긴 걸로 봐선 아마 토시살로 보이는데요. 3년에서 3년 반 숙성한 세시나입니다. 안 그래도 토시살은 생으로만 먹어도 굉장히 강한 육향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숙성까지 했으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번째,
artisanal black pudding made with the mountains of Leon, 100% oats, served with multigrain bread. 블랙 푸딩이라는 건 우리나라 순대랑 비슷한 겁니다. 선지를 사용해서 만들죠. 이 지역 전통 블랙 푸딩은 보통 돼지의 선지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이 집에서는 그것을 소 선지와 지방으로 대체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우리나라 순대와 확실히 다른 점은 바로 이 지방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부드럽게 빵에 발라먹는 형태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독특한 맛이긴 한데 한국인의 입맛에 그리 맞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A gift from our garden. 가운데를 호박 크림으로 채우고 아래 소스는 헤이즐넛 향이 나는 만두입니다. 메뉴 설명에는 파스타라고 하는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만두피였습니다. 한국인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맛이 납니다. 여섯 번째, New course with various different types of cure. 한 접시에 4부위의 건조햄이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부터 2개월 건조한 꼬리, 3개월 건조한 피쉬컷, 4개월 건조한 목심, 5개월 건조한 갈비라고 하는데요. 피쉬컷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면 생긴 거로 봐서는 보섭살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순서대로 먹어보면 되는데요. 꼬리, 피쉬컷, 목심도 다 맛있긴 합니다. 강렬한 육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5개월 건조한 갈비를 먹는 순간 그 이전 것들은 맛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방에서 풍겨오는 향긋하면서도 살짝은 달콤한 듯한 풍미가 아주 강렬하게 미각과 후각을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엄청 많이 사놓고 쟁여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일곱 번째, grilled bone marrow with black pepper butter, jalapeno peppers, citrus fruits and paprika toast. 흑후추와 버터로 양념해서 본메로우를 했는데요. 제가 본메로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 A fresh bite before our meat. 수박 보드카로 거품 내가지고 상큼하게 입가심을 하는 메뉴입니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거품만 있어서 당황했는데요. 입가심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 호세 고르돈 셀렉션 억스 첩. 엘 카프리초의 메인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테이블 옆에서 설명과 함께 잘라주십니다. 지방을 다 걷어내고 일일이 잘라주시는데요. 우리가 먹은 고기는 8년 키운 사이야게사라는 품종이었습니다. 도축 후 130일 드라이 에이징 했다는데요. 손질을 다 한 후 지방은 따로 구워서 별도로 제공해가지고 스모크 향을 즐기도록 합니다만 이거는 한국인의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보았고 호세 고르돈 씨가 우리 식당에 왔을 때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 집에서는 리버스 시어링과 비슷한 형태로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곧 어떻게 굽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고기의 깡패 같은 폭력적인 육향 하나로 승부 보는 스테이크입니다. 그 때문에 별도의 소스는 제공하지 않고 오직 소금으로만 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소스를 갖다 놔도 이 폭력적인 육향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애초에 8년이나 키운 응축된 육향과 거기에 130일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서 더해진 풍미는 다른 그 어떤 재료들과의 융합도 거부할 겁니다. 너무나 폭력적이어가지고 미각과 후각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데요. 이 스테이크를 먹는 순간 이 멀리까지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와서 먹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건 한 번쯤 먹어봐야 합니다. 열 번째, Green apple sorbet with 콜라델라 요거트 and caramelized hazelnut. 스테이크 이후에는 헤이즐넛 향이 좀 들어간 사과 요거트 셔벗이 나와가지고 적당히 입가심을 해주고요. 11번째, El Capriccio Tote with biscuit ice cream and white chocolate foam. 그냥 신기했고요. 딱히 기억나는 맛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코스를 한번 다 되짚어 보니까 즐거움만을 위해서면은 코스를 먹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세시나드라고 스테이크, 이게 진짜 기가 막혔지 나머지는 솔직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시나하고 스테이크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먹을 가치가 있어요. 여기는